자, 이제는 하루 종일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어딜 가나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와 접촉을 하는 일 자체가 위험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가족도 친구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만큼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적응이 어려운 건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 속에서 기본권은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을지 양소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어느 호프집. 불금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고 7시를 넘겨서야 첫 손님이 들었습니다. 겨우겨우 8테이블을 받았는데 벌써 9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250, 60만 원 됩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은 25만 6,900원이니까.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그럭저럭 잡혀가던 작년 봄, 반토막 났던 매출도 회복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프집 성수기인 8월에 2차 대유행, 연말을 앞두고 또 3차 대유행. 코로나 유행 전 5,800만 원에 달하던 12월 매출은 딱 1년 만에 35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00만 원 가까운 임대료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일어설만 하면 그때마다 주저앉으면서 꼬박 한 해를 보낸 겁니다. 종신보험을 16년 동안 본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약을 해서 10월 달에 임대료 2달치를 지금 냈고요. 현재도 임대료 2달치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견디다 못한 한 씨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별다른 보상 규정 없이 가게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게 해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게 한 씨의 주장입니다. 방역 수칙과 준수를 하며 코로나 확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지만 돌아오는 건 영업권과 생존권 위협뿐이었습니다. 손님이 테이블에 앉을 수 없었던 카페들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동안 문도 못 열었던 코인 노래방, 또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진짜 주변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죠. 환불금도 줘야 되는데 사실 당장 캐시가 없다 보니까 빌려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영업자들만이 아닙니다. 1년 동안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했던 김모 씨. 노량진 학원을 덮친 집단 감염에 휩쓸려 시험 불과 이틀 전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정부는 확진자들의 응시를 막았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걸 아예 기회를 잃는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끝났구나. 그래서 절망적이었죠. 교사 임용시험을 못 본 응시생 67명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 시험 때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란 헌법 소원이 제기됐고 방역당국이 이태원 집단 감염 당시 10,000명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한 조치는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헌법 소원도 있었습니다. 무기를 잡는데 총을 쓰지 말라. 먼저 저인망식으로 정보를 싹쓸이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감염병 의심자를 찾아내겠다라는 식의 방식의 이제 개인정보 수집인데 그게 일단은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년 내내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가 예전에 누렸던 권리들은 조금씩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QR코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는데요.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기록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10조부터 36조까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원칙도 바로 뒤 37조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반드시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했는지가 잇따르고 있는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잠정적으로 금지를 하고 그 대신에 비대면 예배의 방법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잉하고 획일적인 어떤 종교적 행사의 자유의 제한이어서 침해체성이 끝난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 실질적으로 정상 예배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놓고는 더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작년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또 다른 대유행을 불렀던 만큼 차벽 같은 극단적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 8.15 집회에서 한 군데 집회를 하게 해줬더니 감염병 확산이라는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거예요. 반대편에선 집회는 의사를 표현하는 최상위의 기본권인 만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역 조치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맞섭니다. 민주사회에서 비판적 기능, 그리고 뭔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제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광화문을 전면 차단했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한다라든지. 어쩔 수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대안 마련에도 세심했어야 한다는 지적. 가령 학교 현장 수업의 대체 수단으로 온라인 수업이 도입됐지만 가정 환경에 따라 교육권이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이 진행됐을 때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법과 제도의 구멍 역시 여기저기 드러났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축시설 운영을 제한할 경우 일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는 사람이 모이는 시설의 영업을 제한해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사람이건 가축이건 병이 걸렸고 한 곳에 모이면 이게 전파가 되니까 모이지 못하도록 그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제한하거나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에는 보상 규정이 한쪽에는 있고 가축에는 사람에는 없는 거죠. 우리만 혼란스러운 건 아닙니다.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을 선포했던 프랑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새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두고 법정 공방이 잇따르는 미국에선 방역을 우선시한 판결들이 나오다가 최근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뒤집히는 추세입니다. 공공안전과 개인 기본권 사이에서의 균형 찾기. 코로나19 1년을 겪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